자, 올 한 해 정말 어렵게 보냈고 이런 가운데 반등이 나왔다지만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구멍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참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시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이분과 함께 참 재밌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 함께 해주시죠. 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뭐 장 좋을 때는 이제 어떤 종목이 좋냐 이렇게 티커 서치로 해갖고 이제 뭐 종목들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요즘과 같은 때에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시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네, 요즘도 사실 오르는 종목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 전략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네. 오르는 걸 따라 사자라는 말씀들을 좀 드릴 거고요. 일단 최근에 증시가 좀 바닥에서 반등을 하다 보니 이게 좀 이어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증시 리뷰와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른 걸 따라 사자는 전략에서 어떤 것들을 사야 되는지 네. 어떤 섹터가 좀 많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밑에 종목들 단에서도 한 추천 종목 5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과연 지금의 반등세가 좀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그 증시가 보통 이제 기업들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주가가 급등했던 거는 밸류에이션이 좀 확대됐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그 고용 밸류에이션은 금리와 많이 연동이 되기 마련인데 최근에 고용 지표 관련된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연준이 금리를 그만 올릴 수도 있겠다. 쉽게 말하는 뭐 기준금리 피벗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원래 금리가 하락하면은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포인트들 때문에 좀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기업 실적 추정치가 이제는 하향 조정된다라는 게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사실 이 기업 실적 추정치를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버티던 거는 경제의 전반적인 통화량이 많았기 때문인데. 네네. 이제 진짜 위축이 시작됐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기업들의 실적은 완만히 하락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사실 이제 박스권으로 간다고 해도 그럼 밸류에이션은 좀 스탑이기 때문에 네네.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전반적인 증시는 앞으로는 좀 안정적인 하향 안정세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울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챙길 수 있을 만한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그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이제 선정을 해보면은 한 100억 달러 이상 대형주 중에 이 3개월 기준, 6개월 기준, 12개월 기준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기업들을 스크리닝 해보면 네네. 거의 한 164개 정도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네요. 적지 않고 생각보다 지금 증시에서도 오르는 종목들이 많고요. 근데 다만 좀 안타까운 점은 보통 이제 그 투자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성장주나 좀 IT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실 수 있는 종목들인데요. 일단은 164개 기업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당연히 24개 정도가 네. 오일 가스 산업입니다. 당연히 이쪽 산업은 지금 증시를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있고 그리고 15개 정도가 음식료 그리고 11개 정도가 보험 섹터입니다. 보통 많은 투자들이 포트폴리오에 안 담고 있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6개월 기준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은 그 퍼스트 솔라라는 그 이제 신재생 그 미국의 독보적인 태양광 모듈 업체가 현재 네네. 그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6개월 기준으로는 거의 57% 주가가 오른 상태고요. 그리고 각 산업별로 오른 이유도 분명하고 좀 앞으로도 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오른 걸 따라 사자라는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요. 네. 산업별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에너지부터 네. 한번 볼까요? 사실 에너지는 유가랑 직접 연동된다는 인식이 워낙 강해서 그럼 네. 여기서 유가가 떨어질지 오를지를 어떻게 하냐 그 질문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네, 일단은 유가는 사실 거의 연초로 회귀했어요. 네. 뭐 최근에 당연히 뭐 이제 사우디나 오펙 쪽에서 감산 얘기 나오니까 다시 좀 오르긴 했지만 거의 연초 수준까지 회귀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주요 업스트림 업체들인 뭐 이제 쉐브론이나 뭐 오시센탈이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회귀했느냐 네.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두 가지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유가가 다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그 탈세계화 현상이 강해질수록 네. 조금 더 신뢰 있는 거래자인 미국의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 시추 업체들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도가 높은 거죠.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반영해서 에너지 업체들이 최근에도 S&P 50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업스트림, 그러니까 그 이 원유를 시추하는 업체들은 유가 변동성의 실적이 많이 연동됩니다. 네네. 근데 반면에 이 원유나 가스를 시추해서 이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유통해주는 미드스트림 미드스트림, 업체들은 네. 사실 처리량에 연동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 미국이 계속 에너지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생산량이 올라가면은 이 처리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가격은 내려가도 처리량은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드스트림 업체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유망한 상태이고, 이따 말씀드린 네네. WES라는 웨스턴 미드스트림 패트너스라는 기업을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업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음식료 섹터는 어떤 상태일까요? 네,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주가가 막 엄청나게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S&P 500이 하락하는 동안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버틸 거라고 생각하는 섹터이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는 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좀 호멜 같은 좀 이렇게 냉동 육류를 파는 회사들은 지금 경기 침체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확실히 육류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호멜이 약간- 우리가 흔히 먹는 스팸 만드는 그 기업. 맞습니다. 네, 네네네. 네, 맞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약간 그 냉동 감자를 만들라든지 네네. 뭐 이제 미국 대표적으로 통조림 스프 많이 먹기 때문에 캠벨 스프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지금 굉장히 버티거든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의 수요는 거의 줄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정적으로 지켜져서 좀 음식료 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증시를 아웃퍼폼하는 섹터입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보험이 더 궁금하긴 네. 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뭐 그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보험의 업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일단 그 보험은 장기적으로 돈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채권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결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보험사들에게는 뭐 이익이 높아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험은 맞습니다. 어떨까요? 보험은 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점은 네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좀 나눠서 봐야 되고요. 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이 좀 장기 계약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채권 포트폴리오도 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이렇게 장기채를 많이 보유합니다. 그러면 장기채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은 원래 금리가 올라갈 때 이 평가 손실을 조금 더 많이 입거든요. 네네. 그래서 생명보험사들은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아요. 아. 뭐 대표적인 프루덴셜이나 뭐 매드라이프 같은 기업들은 또 별로 안 좋고 네네. 오히려 손해보험사들은 이게 자동차 뭐 계약 같은 게 1년 네네. 계약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계약들은 사실 경기가 안 좋더라도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그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성격에서 보험 쪽도 계속 좋은 상황이죠. 와, 알겠습니다. 그것도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쪽이 낫다. 네, 맞습니다. 워렌 버핏이 왜 자동차 보험 회사들을 그렇게 사들이고 있는지도 이해가 맞습니다.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 쪽도 네.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7월에 네. 조맨친이랑 이제 그 IRA 법을 딱 이렇게 합의를 하자마자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다 폭등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다 폭등했다고 하긴 그쵸. 뭐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그 미국의 원자력 발전기 준 1위 기업이 이제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이냐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는데 네네. 다행히 IRA법에서는 그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그 발전 캐파 곱하기 크레딧을 지급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2024년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고 이제 투자하는 거에 대한 30% 세액 공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원자력 발전 그 기업이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태양광 모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모듈 캐파 곱하기 크레딧을 지급을 하고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를 30%까지 투자한 거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원래 인도에도 모듈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고려해 보면 차라리 미국의 공장이 지는 게 낫겠다는 느낌으로 미국의 공장까지 지을 정도로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섹터들 말씀드린 섹터들 위주로 사자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섹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섹터들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좀 선전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여기서 종목을 한 가지 딱 골라주시죠. 네, 일단은 그 자세한 종목들은 저희 글로벌 그 팀이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올라간 보고서에 좀 자세히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네네. 좋겠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웨스턴 미드스트림 파트너스라는 기업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지분을 계속 인수를 하고 있는데 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 미드스트림 자회사가 웨스턴 미드스트림 파트너스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60% 정도가 옥시덴탈로부터 발생하고요. 옥시덴탈이 계속 생산량을 늘린다고 한다면 그 중간 처리량 곱하기 수수료로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네. 최근까지 계속 이제 뭐 오펙도 거의 그러니까 러시아를 도와주는 느낌이고 원유 생산량을 늘리려는 지역이 사실 미국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처리량이 늘어날 때 수혜보는 기업을 좀 살 필요가 있고요.
최대한 유가에 연동되지 않으면서 이 처리량에 따라서 수익이 증가하는 웨스턴 미드스트림 파트너스가 굉장히 좀 유망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 두 번째 포인트는 배당 수익률이 한 7.6% 정도 네네.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좀 증시를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좀 더 성장주를 조금 물러서서 네네. 이런 웨스트 미드스트림 파트너스 같은 좀 가치주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섹터와 거기에 따른 가장 관심 가질 만한 종목까지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